안녕하세요. 엄마 국어입니다. 10분 동안 수능 특강 작품들을 머릿속에 쏙쏙 집어 넣어주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 2023 학년도 노란 딱지입니다. 복합 8번 맨 뒤에 있는 거고요. 무려 강호사시가 연시조, 상충곡, 가사, 공목설, 고전, 수필, 무려 고전 3편이 연결된 이런 작품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무려 세종대왕 때 5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자연 속에서 자기가 행복하게 잘 사는가 라는 강호가도 안본지족 대표적인 시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자연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인조이 즐겁다. 탕료 개변에 금리너 안주로다.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안주로 먹으니까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역부는 이셨다. 그래서 한가하게 봄에 강가에서 술 먹는 이야기. 두 번째 갑니다.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따뜻한 여름이 돼가지고 별장에 왔어. 별장에 와가지고 강에 잔잔하게 이는 물결, 그 다음에 바람,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 덕택입니다. 가을 갑니다.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천고마비의 계절. 작은 배에 금을 실어서 던져놓고 이 몸이 소일하옴도 역구는 이셨다. 한가하게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거 임금님 덕택입니다. 겨울 갑니다.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히 남다. 눈이 많이 왔나봐.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여기 삿갓, 누역 이런 것들은 소박하게 사는 삶이죠. 소박하게 사는 거. 사실 우의정, 좌의정 정도면은 이제 넘버 3 정도 되는 거니까 돈도 많이 벌 거 아니야. 근데 맹사성 이 양반은 굉장히 소박하게 살았다고 해. 그래서 이 몸이 춥지 않게 잘 지내는 것도 임금님 덕택입니다. 자연 속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임금님 덕택으로 잘 살고 있다. 시험 문제 낼 것들 뻔하겠지. 자연 친화. 두 번째 상춘곡 갑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아마 잘라갖고 출제할 거고, 짧은 가사니까 여기는 전문 다 한 번에 훅 이런 거 잘라서 보면은 공부할 때 힘들어요. 한 번에 쭉 보고 중요한 것들 머릿속에 쏙쏙. 자, 제목이 상춘곡이야. 상춘곡이란 얘기는 봄을 감상하는 노래. 그래서 저 뒤에도 써놨는데 봄 소풍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봅시다. 맨 앞에부터. 자, 세모 쳐놨지. 홍진에 묻힌 분내. 그래서 이거 평가원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된 건데 홍진이라는 속세, 산림이라는 자연. 그래서 그거를 군간의 대비를 통하여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누구누구야 해서 기억나나? 말건방. 말을 건네는 방식. 속세에 있는 사람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옛사람의 풍류에 미칠 것인가, 못 미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옛날 사람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자부심을 느끼는 장면. 천지간 남자 몸이 나 같은 사람이 많지만 자연 속에서 이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 모를 것이냐. 수간목을 여기 써놨는데 뒷장에 써놨구나. 자, 이 사람은 봄 소풍 가는 거야. 자기 집이야. 자기 집에서 이제 출발.
초가집에서 출발했더니 마치 신선이 된 것 같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복숭아꽃, 살구꽃이니까 뭐야? 빨간색이네? 레드. 녹양방초니까 그린. 두 가지 색깔 나온 뭐라고? 색채 대비. 칼로 만들었냐? 붓으로 그렸냐?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이거 고전 시가 쪽에 자주 나오죠. 원더풀 그 얘기야.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자, 고전 시가에서 새가 나오면 뭐다? 게다가 새가 뭐 한다? 운다. 그러면은 감정이 여기에 감정 보통 새가 우니까 새드로 많이 가는데 여기서는 인조이 즐겁다 그 얘기지. 새도 짹짹 나도 짹짹. 자, 밑에 써놓은 건 뭐냐면 시험에선 똑같은 얘기예요. 시험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나 감정이입이나 똑같은 얘기다. 무라일체언이 흥이야 다를 소냐. 그래서 자연과 하나 됐으니까 참 즐겁다.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자 자기 집이었는데 이제 마을 회관으로 나왔어. 소요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슬슬 걸어다니니까 한중진미 이 즐거움을 누리니까 참 좋다. 자 여긴 지금 봄 소풍 와서 즐거운 거니까 뭐 외롭다, 고독 이딴 식으로 나오면 전부 틀리는 거야. 그냥 나 혼자 이거 즐기니까 참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욕기를 한 내일 하세. 아침에 최선하고 나주에 조소하세. 옛날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PC방 가서 롤 하자. 코노에 가서 노래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나물 캐먹고 낚시하고 뭐 이런 거니까. 게다가 술까지 먹네. 갓 깨어 늙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그래서 술 먹자. 근데 술 먹을 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술을 세면서 먹겠다. 한 잔, 두 잔. 그랬더니만 바람이 불고 녹수를 건너오니 그린 청양은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 역시 색채 대비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됐다. 잔이 비면은 나한테 말해라. 내가 술 다시 사오겠다. 자,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이번에는 시냇가로 또 왔네. 여기 빼먹었네 아까. 자, 아까 초가집에서 마을 회관에서 시냇가 빼먹었네. 자, 시냇가에 가가지고 잔 씻어가지고 보니까 복숭아 떠가는 것 같고 무릉이 가깝다. 자, 고전 시가에서 무릉도원 나오면 뭐라고? 이상향에 온 것 같다. 우리 일치 문제로 잘 출제하지. 무릉에 왔다. 이러면 틀린 거야. 무릉에 온 것 같다. 예를 들어 뭐 롯데월드에 온 것처럼 즐겁다. 그 롯데월드 안 간 거지. 자, 그다음 오른쪽에 낱말 문제 잘 나오는 좋다, 굿, 좋다, 클린. 여기는 좋다지. 깨끗한 물에 잔을 씻었다. 그 얘기지. 그래서 가끔 일치 문제로 어, 물에다가 잔 씻어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러면 틀린 거야. 들판을 보니까 송간세로에 두견화를 붙여들고 자, 두견화 뭐 철쭉이라고 할 때 있고 진달래도 되고 하여튼 뭐 하여간 꽃 들고서 이번에는 어디 마지막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았더니만 마을이 보이고 노을이 꼈는데 마치 레드 실크를 깔아놓은 것 같더라. 자, 요거 일치 문제로 가끔 잘 나옵니다. 상춘국에서 금수를 폈다. 비단 금자로 수놓는다. 그래서 레드 실크라고 쓰는 거예요. 영어로 기억하기 편하라고. 자, 상춘국에서는 당연히
레드 플라워, 그래서 봄을 뜻하는 금수가 된 거고. 자, 면왕정가라고 대단히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 면왕정가에도 똑같이 금수를 폈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런데 거기에 금수는 똑같은 레드 실크지만 레드 메이플 단풍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비교해서 가끔 문제 출제합니다. 그랬더니만 겨울이라서 검은 들판이었는데 푸른 물결, 붉은 물결이 있더라. 마무리 갑니다. 자, 맨 끝에 여기도 매우 잘 나오는 표현 써볼게. 자, 공명도 날 싫어하고 부기도 날 싫어한다. 그래서 부기하고 부기 세모, 공명, 세모, 부기공명이 나를 싫어한대. 내가 부기공명을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주객전도의 표현이다. 라고 대단히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부기공명 싫어하지 않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없다. 뭐 이 정도.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맹사성이 아니라 정국인 아저씨 같은 경우도 70 몇 살까지 살았고 나름 돈이 있었거든. 자,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 나는 그냥 자연만 있으면 된다. 단표두항에 그냥 물 한 모금. 흩은 해음. 여기 지금 세모가 4번 나오지. 맨 앞에 한 번 나왔고 아까 홍진 있었지. 그 다음 공명, 부기, 흩은 해음. 이게 전부 다 속세와 관계된 세모 단어들.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자연 속에서 즐겁게 살아야겠다. 끝. 자, 이해 감상 뭐 되게 길게 써있는데 별거 없고 그냥 안 빛납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 소풍 가서 술 먹으면서 기분 좋다. 웃고 있는 모습 기억을 하면 좋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공목설이라는 고전 수필입니다. 자, 수필. 자신의 감정을, 정서를 사물이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하여 교훈을 준다. 시험 문제는 뭘 내겠어? 얘를 당연히 출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냐, 어떤 경험이냐, 마지막으로 주제 뭐냐, 어떤 가르침을 주냐. 자, 공목설. 구부러진 나무를 통해 가지고 장씨라는 사람하고 나라는 사람이 각각 정서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교훈 찾으면 되겠지. 시험 문제는 사실 수필은 보통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그 보통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자, 가볍게 읽으면서 봅시다. 자, 이웃에 장치성을 가진 자가 살았는데 나무를 베려고 산에 올라갔다. 꼬부라지고 뒤틀린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 그루의 나무를 발견했는데 곧았다. 도끼를 들고 바라보니 굵은 나무였다. 아, 제목으로 쓸 나무는 쉽게 드러나고 판단하기도 쉽다. 근데 3번이나 바라보고도 제목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겉으로 후덕해 보이고 인정 깊은 사람일지라도 본심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지. 그러니까 인재등용이 그만큼 힘들다. 말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얼굴을 보면 선량해 보이고 세세한 행동까지 신중히 함으로 군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큰일이나 중대한 일에 당해서 본색이 드러난다.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들 인생 살 때도 마찬가지야. 평소에 친구들이랑 같이 롤하고 그 다음 코인 노래방 가고 카페 가고 이럴 때는 큰 상관없어.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일이 있겠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 벼슬아치도 마찬가지예요. 벼슬아치들도 평소에 그냥 그러다가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렇게 큰일을 났을 때 이게 진짜 충신인지 간신인지 확인할 수 있더라.
나무가 자랄 때는 짐승들에게 짓밟히거나 도끼 따위로 해를 받은 일 없이 오직 이슬의 덕택에 무성하게 잔다. 따라서 마땅히 구분대 없이 고다야 할 텐데 꼬부라지고 뒤틀려서 쓸모없는 제목이 되고 말았다. 무력이 진실을 어지럽히고 이해가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자, 세모 2개 나왔지. 무력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해관계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속이는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자, 장씨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랬더니 나는 사실 수필이라는 건 내 정서, 나의 교훈이 중요한 거지. 자, 너 정말 잘 봤다. 근데 나무가 굽은 것은 제목감은 안 될지 몰라도 나무의 천성은 으로 보면 당연한 거다. 굽은 나무가 나무가 곧게 자랄 순 없지.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는 유행이 죽음만 모면해가는 것이다. 때가 보건대 이 세상에서 굽은 나무는 아무리 서투른 목수일지라도 가져다 쓰지 않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쓰여지고 있다. 큰 집을 봐라. 공경대부사는 궁전에 드나드는데 정직한 도리를 간직한 자는 보지 못했을 거다. 아하, 현재의 벼슬아치들을 비판하고 있군. 이런 것들을 보면 굽은 나무는 항상 불행을 겪고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자가 행운을 잡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는 굽은 나무가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고 곧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기꾼이 많다. 이 얘기죠. 자, 앞에부터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필이니까 경험, 교훈. 자, 표현 방식 가끔 출제하는데 여기는 유추의 방식 별거 아니라 그 굽은 나무, 고든 나무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인성을 유추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곡사가 마음이 시커먼 벼슬아치들이 구부러진 나무보다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고든 나무, 굽은 나무의 대비.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 굽은 나무, 겉으로는 굽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진짜 인재를 등용하는 게 중요하다. 장씨는 고든 나무를 발견하는 게 어렵다라고 했는데 나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 굽은 나무가 도덕성을 갖춘 진짜 인재에 가깝다라는 게 이 사람의 하고 싶은 얘기였죠. 자, 오늘은 강호사 씨가 상충곡 공목설 고전 세 편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 빠지면 안 되고 이거 보고 얼른 끄고 수능 특강 문제 푸는 겁니다. 수능 특강 책 나왔어요.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